요새 날이 너무 더워서 좀 시원한데 놀러도 가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가기도 좀 그렇고 마스크라도 좀 벗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내 몸 상태 잘 확인해 가면 코로나 좀 극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어떤지 주의해야 할 건 뭐가 있는지 이것도 잘 알고 대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예. 아지미하고 같이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가정의학계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어제 보니까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1명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숫자였던 것 같은데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확진자 숫자가 조금 줄었을 때도 사실은 안심할 수 없다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산발적 집단 사례가 감염 사례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예. 중구 조제 콜센터 연관된 식당의 경우에도 방문자 2명, 접촉자 6명에서 추가 확진이 됐고요. 이 식당 관련으로 현재 30명이 감염이 된 상태인데 이게 이제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머물기도 했고 종사자들이 첫 마스크를 사용한 이유도 원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섬해 소재의 주점의 경우에도 접촉자 포함해서 10명 정도가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때도 이제 일반 음식점이 중요한 유흥시설과 관련 비슷하게 감염이 취약한 환경이었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장군 소재 사업체에서도 6명이 추가가 되었고 총 111명이 추가되었고요. 현재 이로 인해서 자가격리자는 18,049명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부산 지역에. 예. 현재 확진자들은 971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위중증자가 20명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 교수님한테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 이제는 뭐 어디 할 거 없이 사람들 모이는 데서는 다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예. 특히 또 체육센터하고 PC방에서 연쇄 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대요. 지금 이번에 일요일 확진자는 1명에 대해서 접촉 과정을 조사를 했더니 가족 2명, 지인 6명이 연쇄 감염됐는데 이 등의 특징적인 공통점이 체육센터에서 같이 운동을 하고 끝나고 식사도 또 한 두세 번 하고 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해운대구 PC방에도 연쇄 감염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 이전에 동래구조주 목욕탕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감염의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누가 봐도 위험성이 높은 밀폐된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체육시설 그리고 PC방 뭐 이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덜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이번 한동안만큼은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주기 4단계, 3단계라는 이런 위중한 단계에서는 가급적 이런 시설에서 조금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들은 연기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셔서 연기를 신청하시고 좀 완화가 되고 난 뒤에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뭐 신규 확진자 수도 100명대이기는 한데 더 걱정스러운 건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난 7월 4주에 발생했던 부산 내 변이 바이러스를 총 54명이고요. 이 중에 이제 국내 감염 바이러스 숫자 중에 10.4%, 6.9%를 분석했더니 이 중에 49%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고 71%입니다. 네. 문제는 이전에는 우세종이 아니었던 델타 종이 이제는 62.3%니까 확실한 우세종이 됐다는 거죠. 우세종이 됐다는 것은 대부분의 감염원이 이제 델타형이 됐고 델타형이란 말은 감염의 확산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 지수가 부산은 조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산 지수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감염률이 높은 델타 감염의 확산이 높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확률이 감염 경로가 밝혀진 사례보다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자료인데요. 부산에 이제 1일부터 4일까지 확진된 전국에 이제 2,374명 전국에 했을 때 이 중에 0.7%가 위중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감염이 확인 안 된 1,870명 중에 위중증 사례는
0.3%밖에 안 되는 7명인데 네.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에서 10%에서 2% 정도인 1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의미죠. 이유가 이런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가볍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상 발현부터 확진까지 한 2.9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에서 위중증으로 진단하는 데는 4.3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기 증상이구나라고 편안하게 좀 이렇게 안심하고 계시다가 예, 예. 갑자기 급성 폐렴, 중증 폐렴으로 넘어가서 위중증도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벼운 증상이라도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 사회 쪽에서 무증상 감염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선별 검사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감기 증상 같은 게 있으면 바로 검사부터 받아라 이 말씀이시지? 그게 이제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염자의 확진자의 동선을 저희가 거미줄처럼 엮어보면 안 간 곳이 없고 예. 뭐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심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증상이 의심이 조금이라도 되면 선별검사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행정적으로 소모가 많이 될 텐데 하지만 보건당국에서도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선별검사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이유가 확산을 막아주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짚어볼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중고 식당 종사자들이 덴탈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저희가 뭐 덴탈 마스크도 비말 차단만 되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감염력이 좀 커지는 상황에서 덴탈 마스크를 쓰는 게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덴탈 마스크도 허용된다는 부분이 네. 예를 들면 야외에서 혼자서 운동을 하거나 네. 이제 물론 아주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이죠. 그런 곳에 운동을 하시거나 또는 가볍게 짧게 이렇게 지나치는 경우에서는 덴탈 마스크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운 여름에서. 그런데 지금 이번 중구 식당 종사자 같은 경우도 예. 환기가 잘 되지 않은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네. 완벽한 차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KF94를 덥더라도 좀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덴탈 마스크가 물론 공식적으로 인정된 덴탈 마스크는 KF80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확산을 막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기가 불량하고 실내 생활할 때는 KF94 이상의 보건 마스크를 꼭 착용하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뭐 거리두기 오늘 이제 정부가 조정할 예정이다 하던데 지금 창원 거리두기 4단계로 하는 바람에 부산으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닌가 풍선 효과 걱정도 하고 있고요. 교수님 거리두기 어떻게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를 한 달 정도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반적인 보완이라기보다는 뭐 단속의 과정이나 정보 공유 과정 같은 내용의 개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그 개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개선보다 지금 당장 8일 날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체제는 아마도 한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창원같이 지금 경남에보다 네 번째 지자체의 어떤 4단계로 격상한 상태인데 이게 곧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는 저는 이게 정말로 그만 조금 완화되기를 바라지만 네.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오히려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또 4단계까지 격상도 소규모 도시에서는 계속될 거라 생각됩니다. 부산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위중한 단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은 4단계고 뭐 어떤 지역은 아니고 이러면 계속 지역 간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을 좀 살펴봐도 부산도 그냥 다 같이 격상을 하는 게 맞다 오히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좀 맞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게요. 지난번에 네. 보니까 부산의 한 밀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예. 뭐 전국 곳곳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하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여름철 식중독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요. 네. 사실 여름철은 집단 식중독 굉장히 위험하고 또 무서운 질환입니다. 분당의 유명 김밥집에서도 최근에 45명이 식중독을 증상을
경험했고 29명은 입원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7월에 부산 연제구에 있는 밀면집에서 450명이나 그 식중독에 걸렸거든요. 예, 예. 그 원인이 살모넬라균이라는 여름철 유명한 식당에서 잘 발생할 수 있는 그 수인성이라고 하죠.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네네. 이런 수인성 전염병인 그 대표적인 질환이 살모넬라입니다. 지단, 그러니까 계란하고 기타 어떤 소재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아마 종업원이 이런 걸 충분히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은 상태에서 만져서 아마 이렇게 대규모 감염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이제 밀면 또는 김밥, 분식 이런 같이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을 끓이지 않는 음식을 하는 그런 음식점에서는 특히 종업원들, 종사자들의 위생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가급적 끓여서 네. 식사를 하는 것도 이 여름철 식당 이런 식중독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도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